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효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원의 첨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즉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를 지난다 이렇게 됐으니까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퀄 r제곱 원의 점 x1 y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1 x 더하기 y1 y는 이퀄 r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공식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있으면 자, 이 좌표 형태를 그대로 이곳에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는 이퀄 8 이렇게 처리해서 놓으면 되겠죠. 자, 이곳에다가 뭐 약분해 가면서 좀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이퀄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주어진 좌표에다가 a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이퀄 4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뭐 a 값은 가볍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에서 접선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 형태에 해당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공식 좀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면은 어떻게 되죠? 2,2를 지나는 직선이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런 부분들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심하고 여기를 연결하면 뭐 기울기 구하고 수직 기울기 구해서 뭐 푼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을 좀 동원해서라도 뭐 1번은 반드시 맞춰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A 집합이 B에 쏙 들어가고 B 집합은 또 A에 쏙 들어간다. 이 뜻은 뭐죠? 결국은 이제 A 집합하고 B 집합이 뭐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같다가 성립할 때 상수 A,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 집합에 7 있다는 얘기는 B 집합에 A 플러스 2B가 7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A 집합에 A 마이너스 B가 있는데 A 마이너스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슬그머니 빼기를 좀 하게 되면 3B는 이퀄 3철에서 B 값이 1이 나오겠고요. B 값 1이 얻어졌다. B값이 이루어진 건 B값 1 얻었다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A값은 5입니다 라고 해서 A값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뭐 구했을 때 뭐 두 개 더하기해서 6 구해가는 것은 뭐 평이한. 자, 그렇다면 맨 처음 A가 B에 포함되고 B는 또 A에 포함된다. 이 부분들이 두 집합이 같다. 이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벤 다이그램의 색칠한 부분, 색칠한 부분들이 여기 부분인가요? A만 있는 부분이죠.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야 되겠다. 자, 그러면 A가 아닌 부분들을 다 빼야 되는 거니까 A 부분에서 뭘 빼면 되겠습니까? B 합 C 이 부분들을 좀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빼게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이런 부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면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이 부분들은 A 교집합 뭐 B 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좀 처리해서 살펴보면 되겠고 A 교집합 이거는 B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됩니까? 분배법칙 형태를 좀 처리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이니까 자, 이 부분들은 또 차집합 형태로 나타내주면 A 차집합 B 교집합 A 차집합 C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처리되니까 정답은 뭐 5번이 이렇게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빗금친 부분들 좀 표시해 놓고 이 부분들은 뭐 사실 보기에서 좀 쉽게 뭐 보기에서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았으련만 좀 똑같은 모양들이 없어서 좀 식을 좀 살짝 변형하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뭐 좋은 방법은 또 뭐 주어진 각각들을 자, 이런 부분들은 C에서 뭐 뭔가를 좀 빼는 거니까 결과들이 뭐 C집합 쪽에 나타내 주겠다. 뭐 등등등 이런 형태로 좀 표시해 주면 되겠고 다음 2번은 뭐 A의 여집합이니까 뭐 최종적으로 뭐 A 여집합하고 교집합이니까 A의 바깥쪽에서 표시될 거고 이런 형태로 해서 부분들을 좀 처리해서 뭐 보기를 좀 이용해서 좀 풀어가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뭐 확실하게 주어진 영역을 좀 표시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 보기에서 좀 찾아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세 실수 ABC에 대하여 명제 중에서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인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P이면 Q 이런 부분이 참이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P집합이 Q집합이 이렇게 딱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뭐 대우 형태도 좀 참이 되는 거니까 대우가 참이라는 얘기는 P이면 Q가 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을 구하면 Q이면 P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참이 된다는 이야기는 요번에 또 그럼 뭡니까? Q집합이 P집합 안에 또 포함되어야 되겠다. 결국 이 결론을 내게 되면 AB 집합이 더 서로 어떻게 되겠다. AB가 아니라 PQ가 되겠죠. 자,
집합으로 따지면 P명제, Q명제가 나타내는 진리집합들이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좌측은 A-B에 C가 이렇게 곱하기 돼서 0보다 좀 작다. 이런 내용이 좀 돼 있고요. 그러면 A가 B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이거 뭐 좌측 부분이 있는데 이 C에 따라서 A, B 부분들의 부호가 어떻게 될 수 있죠? 뭐 반대가 되기도 하고 뭐 집합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건 좀 1번은 좌측 집합이 더 큰 거고요. 자, 2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AC 부분이 0이 된 부분들이 있고 여기는 AC가 0 또는 B가 0 이렇게 좀 살필 수가 있는 거죠. 둘로 좀 나눠주게 되게 되면 자 이때는 이제 뭐 B 값이 0이 되면 A씨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집합적으로는 또 오른쪽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온 거겠고 자, 오른쪽은 A-B 처리해주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은 허근이니까 이렇게 좀 근 하나 여기 근 둘 이런 모양 형태니까 역시 좌측이 좀 더 큰 집합의 역할을 해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식은 또 뭔가요? 네 번째 식은 주어진 식은 뭐 제곱을 좀 해보면 되겠죠. 제곱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 B제곱 세워지니까 2AB 부분하고 마이너스 2AB 부분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같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항시키면 AB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우변도 AB가 0이다 이런 뜻이 돼 있으니까 두 집합이 좀 같은 내용 4번이 좀 답이 되겠군요. 일단은 4번이 좀 답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AB가 0보다 작다라고 처리되는데 5번 부분들은요. 뭐 이게 뭐 혹시라도 A축, B축을 이렇게 좀 잡아서 살펴보게 되면 곱하기해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2, 4분면, 4, 4분면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는데 자, 오른쪽은 뭐죠? A 값이 0보다 크다 부분들면 큰 쪽은 이제 이쪽 좀 잡으면 되겠고 또는이니까 합집합이 되겠고 B가 0보다 크다 해주면 이렇게 좀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니까 뭐 같은 포함 관계가 같은 그런 부분들은 역시 아까 구해놓은 4번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조금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데 뭐 5개를 뭐 다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좀 시간 좀 걸리가는 건데 자,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다 그러면 그럼 이런 문제를 풀려면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이 좀 같은 부분을 찾아달라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인수분해에서 뭐 인수 두 개가 나오는 거랑 여기 뭐 인수 하나 있는 이런 형태니까 빨리 판단. 역시 두 번째 것도 인수가 뭐 형태 되겠고 자, 세 번째 것도 뭐 이 부분 이제 여기서 뭐 허근 같습니다라고 해서 뭐 실근 이렇게 하나 되는 부분 좀 빨리 판단해야 되겠고 리을은 뭐 4번은 뭐 제곱해서 또 판단해 주면 되겠고요. 자, 5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이제 뭐 발례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영역을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집합 포함 관계를 좀 알 수 있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좀 표시해서 오른쪽이 더 큽니다. 뭐 이렇게 좀 학습을 이제 5번 같은 경우 이제 학습 방법을 어떻게 공부해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좀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좀 진행되어 있으면 나중에 좀 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4번 마무리합니다. 전체 집합 1, 3, 5, 7, 9, 11 홀수들이 쭉 나와 있네요. 두 부분 집합, A 집합, B 집합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다음 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다. 그다음 이렇게 만족시키는 전체의 부분 집합, 뭐 X의 모든 원소의 개수는 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좀 물어봤는데 이런 걸 좀 열심히 또 좀 구해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럼 뭐 열심히 좀 해봐야 되죠. A 여집합 합 X 이런 부분하고 자,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처리해주면 안 되죠. 수식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좀 뭐가 나와 있죠? X 합집합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뭐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좀 수식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A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해주고 합집합 X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 여집합, 교집합 B 해주면은 여기에 A 집합이 없으면서 B에만 있는 부분들은 그럼 뭐가 되죠? 1하고 5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제 1하고 5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 X를 한 이 결과가 1, 5, 9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X라는 집합에 반드시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다 9라는 원소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X라는 집합에 반드시 9가 있어야 되겠고 이거를 좀 만족시키는 전체 X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풀이를 진행한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뭐 무작정 또 X집합에 여기에 없는 뭐
이상한 원소들이 뭐 갖다 막 들이대가지고 뭐 11을 갖다 뭐 될 수 있냐? 그런 건 없죠. 또 합집합해야 되는 거니까. 구란 원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함을 한다면 1하고 5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부분집합 개수가 그러니까 2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를 통해서 4개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연산 형태로 된 식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뭐 분배 법칙은 좀 잘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인수분해 하듯이 꺼내서 인수분해 이제 반대 과정으로 이렇게 살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좀 익숙해지려면 아무래도 좀 연습을 좀 해야 된 열심히 좀 하라 뭐 이런 취지의 또 문제를 좀 낸 것 같습니다.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거짓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대한 어떤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뜻이 돼야 되는 건가요? 호호호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다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들이 이제 하나도 없겠죠. 됐습니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그러면 참이 되는데 거짓이 된다는 얘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좀 이렇게 해놔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그래프 개형 모양 형태에 되니까 판별식 뒤를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0보다 작다 풀어야 되겠죠.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고 그럼 뭐 인수분해가 됩니까? 1, 2에 1, 3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값 범위가 마이너스 1, 2분의 3 이런 형태로 범위 표시를 딱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만족하게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주어진 범위에서 만족하는 정수의 최대값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저 최대값은 1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뜻을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잘 파악해가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된다 이런 얘기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좀 참이 되는데 거짓이 되더라 하나도 없어라. 그러려면은 주어진 식 자체가 항상 0보다 크다면 작거나 같은 부분이 전혀 없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절차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절대부등식 형태로 우리가 판별식 뒤 0보다 작다를 풀어가는 늘상 하던 그런 내용이 문제로 좀 딱 바뀌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주어진 식 해석하는 부분들 연습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과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B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좀 원을 좀 그려볼까요? 원 좀 그리고 뭐 축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뭐 중심지라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대충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1,1 해서 중심이고 뭐 좀 쭉 잡아가는데 마이너스 2,1이면 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요? 뭐 이쯤에 점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A, B 두 점 있고 이제 밖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점 잡아서 삼각형 넓이 최대.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A, B를 뭐 밑변으로 쓰면 되는 걸까요?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자, 중심지라는 이런 형태로 해서 P점 이제 이곳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수직이라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AB 기울기를 좀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그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또 이렇게 갔으니까 2가 돼서 기울기가 1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P점을 찾아가려면요. 뭐 수직 관계에 되는 형태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 처리해주고 원의 중심 좌표가 1,1이니까 1,1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좀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뭐 사실은 뭐 답이 좀 눈에 보이네요. 지금 여기 돼 있는데 뭐 반지름이 또 이제 루트 2짜리가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직선을 구해야 되는 뭐 이렇게 가게 되고 루트 2 된다면 뭐 1,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좌표는 x 좌표는 뭐 볼 것 없이 뭐 2가 되는 뭐 그런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도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식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y-1은 이꼴 마이너스에 x-1 이렇게 좀 처리해 줘야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직선하고 원하고 이제 교점 자체를 직접 구해야 되겠죠.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이꼴 2 처리되는데 뭐 대입을 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y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자, 근데 뭐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건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약분한 다음에 x 마이너스 1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하고 이제 마이너스 1 구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위쪽에서 풀면 x값이 2가 되겠고 아래쪽에서 풀면 x값이 0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뭐 그림 봤을 때 뭐 x가 0일 때가 여기 접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P점 좌표는 최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2일 때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중간에 이렇게 기울기하고 반지름하고 이 부분들을 살펴서 1만큼 갈 때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1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뭐 센스 있게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센스 있게 대처하게 되면 뭐 시간을 좀 더 절약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전체적으로는 레벨이 조금 좀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2점 밖에 좀 있고 사각형을 넓이를 좀 구해가야겠다. 그러면 2분의 1 AB 기울기에다가 높이 H 이런 개념으로 가면 되는데, AB는 당연히 이제 뭐 고정된 값이고요. 자,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AB의 연장선 부분에서 중심지라서 만나는 이 점 P가 이때가 최대가 되겠다. 이 부분들을 좀 알아내는 과정이 우리가 좀 반드시 학습해서 무엇을 풀지를 좀 미리 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7번 조금 이제 응용 문제의 시작이니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직선을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더니 원에 접하였다. 뭐 평행이동 먼저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자, 됐습니까? 자, 평행이동을 해서 풀까요? 좀 다르게 좀 풀까요? 뭐 다른 방법도 좀 있는데, 자, 뭐 그냥 뭐 기본적인 형태로 좀 하겠습니다.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a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해도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겠고요.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5 이렇게 좀 평행이동해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3x, y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긴 계산해서 4에다가 마이너스 3에 해서 직선 방식 만들면 되겠고, 뭐 접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루트 3하고 1 했으니까 9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00 대입해주니까 이 부분들이 남을 텐데 3a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했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 반지름이니까 루트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 3a 마이너스 4 절대값 부분들이 10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3a 마이너스 4 부분들은 10입니다. 3a 마이너스 4 부분들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식을 세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값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a 값은 3분의 14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6이니까 a 값은 또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그래서 이제 답이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양수 a 값을 구해달라. 3분의 14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뭐 따로 다른 방법은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이제 원이 주어져 있고 뭐 직선 부분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뭔가요? 직선 부분들 어느 쪽에 그려야 되나요? 직선 뭐 아래쪽에 그려야 되나요? 직선 부분들을 평행이동해서 뭐 접한다 뭐 이런 형태로 좀 가야 되는데, 반대로 원을 좀 이렇게 이동해 가는 방법도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옮기기 좀 불편하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그대로 3x-y-1은 이꼴 제로 놓고요. 우리가 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5만큼 이동하는데 거꾸로 원을 좀 이동해 가면 되죠. 그래서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놓고 이곳에서 이제 뭐 점과 직선과의 거리가 해도 풀어가도 뭐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좀 더 보면요. 루트 10은 똑같고요. 마이너스 a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a에다가 플러스 5가 되니까 플러스 4의 절대값에서 반지름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에 만들었던 이 식 부분하고 여기 만든 이 식이 결국 이제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도형의 뭐 직선 변환이 좀 이렇게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냥 처리해 가면 되는데, 그 부분마저도 좀 거의 평행이동 안 하고 하니까 시간 좀 몇 초를 좀 절약해 갈 수 있는 그런 풀이 아이디어를 좀 내면 이런 부분들 좀 쉽게 풀어가는 게 몇 초라도 절약할 수 있는 풀이가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해 주면 보탬이 좀 되겠습니다. 두 집합 AK, BK가 주어져 있는데 AK라는 것은 뭐 K 약수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건 좀 배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뭐 기억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약수의 집합 이렇게 처리되는데 포함이 싹 되어야 된다면 m이라는 숫자는 n의 약수가 되느냐 뭐 n의 배수가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맞을까요?
제 생각은 좀 정반대가 되는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6이다 이렇게 정해주면 뭐 6의 약수 집합해야 되니까 1, 2, 3, 6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뭐 만약에 A2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집합이 더 큽니까? 이 집합이 더 크겠죠. 됐습니까? 물론 이제 6하고 6의 배수 계통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거꾸로 써져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죠? MN이 좀 오히려 N이 M의 배수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서로 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배수의 집합은 이거 뭐 당연하죠. 배수의 집합은 M의 배수 만약에 뭐 뭘까 3 할까요? 3의 아이고 B 집합이에요. B 집합. B 3의 배수면 3, 6, 9 이렇게 배수 집합으로 쭉 나가는 거겠고 뭐 5쯤 할까요? 5 이렇게 되면은 5, 10, 15 이렇게 쭉 나가는 걸 때 뭐 이 부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걸 가려면 이제 중간에 12, 15 이렇게 때 15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뭐죠? 최소 공배수 이렇게 되니까 B 15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곱하게 되어 있는 형태. 원래 배수의 집합에서 뭐 교집합 부분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좀 공식처럼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그럴싸하게 좀 처리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와, 요거는 또 약수의 집합인데 6의 약수의 집합하면 뭐 1, 2, 3, 6 이렇게 좀 구해준 이런 내용이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8의 약수 해주면 또 뭡니까? 1, 8, 2, 4, 8 이렇게 되니까 1, 4, 8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뭐 해야 됩니까? 합집합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우. 그럼 이런 약수들을 모두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하고 8하고의 최대 공약수를 좀 구해서 그 부분들의 약수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6, 8, 2,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4가 되죠. 24.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의 약수를 구하면 1, 24, 22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3, 8, 2, 24, 4, 6, 24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만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이제 1, 2, 3, 4, 6, 8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존재하는 거죠. 근데 뭐 굳이 또 최소값을 뭐 48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니은만이 맞는 그런 내용. 요건 뭐 24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됐죠? 자, 이 부분들을 뭐 우리가 직접 집합을 좀 만들어서 개념을 좀 이해가는 게 좀 더 수월하겠고요. 뭐 약수하고 뭐 배수들에 관련되는 거니까 뭐 정수들을 사실 좀 직접 구해가는 게 좀 가장 확실한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 교집합 부분들을 하게 되면 교집합 부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뭐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된다 뭐 이런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조금 알고 집합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좀 해결해서 미리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나온 거죠. 좋은 풀이법은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풀이법이 좋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원하고 직선하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거리 이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뭐 두 점 만난다, 한 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풀어가는 방법이 효율적인 거죠. 자, 2x-y 플러스 k는 0 그래서 이제 직선을 좀 만들어 놓고요. 중심좌표 0,0에서부터 반지름이 루트 5라는 걸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2제곱 1제곱해서 4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k 절대값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5보다 이제 크냐 작냐를 논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다는 얘기는요. 이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보다 작은 이런 형태. 그럼 k 절대값이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의 범위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니까요 9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풀이를 이제 무엇을 했냐에 따라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이한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거리를 구해가지고 식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 풀이법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일사분면의 점 A가 있습니다.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킨 점을 B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 Y축에 있는 점에 대해서 거리합 최소가 나왔네요. 자, 두 점 있고 이런 점이 있을 때 거리합 최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점을 좀 대칭 이동해서 직선거리 구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이론들을 또 이제 좀 적용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자체를 좀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대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뭐 이런데 그냥 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a, b 놓겠습니다. 대칭 이동해서 b, a 이렇게 좀 놓으면 되겠고 y축에는 점 해서 이제부터 이제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다. 뭐 거리 합 최소 이렇게 된 이런 부분 여기 p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땐 좀 풀이가 지금 자체가 아까도 했지만 대칭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점 대칭 이동하죠. 뭐 그럼 마이너스 b, a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 주어진 점이랑 원래 이 점이랑 됐습니까? 이게 이제 A점 되겠고, 이거 B점에 이게 B 프라임 이렇게 될 텐데, 거리가 이제 뭐 직선거리를 가야 돼요. 직선거리를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거리를 구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쓰죠.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4 루트 6의 제곱되는 그런 형태의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2AB 마이너스 AB 사라져서 2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16 곱하기 6 되는데, 이 부분이 약분해서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식이 얻어졌는데, 뒤에 질문하는 부분들이 교묘한 것 같습니다. 5의 길이를 구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길이를 좀 물어보는 건데, 와우. 그럼 루트 5의 길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잖아요. 계산한 식은 뭐 그대로 갖다 이제 16 곱하기 3 써서 4루트 3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완전 연산이 땡큐입니다. 땡큐. 그죠? 자,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질문하는지에 대한 거, 뭐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점, 뭐 대칭 이동하면 되겠고, 결정적으로 이제 거리 합 최소가 됐을 때 이 부분들 다시 대칭해서 직선 거리로 갔을 때 직선 거리로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제 최소 거리다라는 이 개념이 학습이 되어 있냐, 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두 가지로 뭐 y는 equal x 대칭은 그냥 뭐 중간에 좌표만 좀 변형시키는 거니까요. 가볍게 대체해 가겠고, 뭐 한 직선 위의 점에 대해서 거리 합 최소 이렇게 됐을 때 대칭한다는 이론 자체가 학습되어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좀 있습니다. 이 원의 현 중에서 0,1을 지나고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 방정식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y-6의 제곱은 3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원 쭉 그리고 중심 좌표가 축도 좀 잡아갈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해서 대략 좀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6이 되어 있는데 0,2를 지난다는 이쯤을 지나는 거겠고 현 중에서 가장 짧은 거는 뭐 수직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4에다가 반지름이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6에서 빼니까 루트 20 되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럼 현 길이 중에서 가장 짧은 현 길이는 2 루트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80 되는 거니까 뭐 9보다는 좀 작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현 길이는 이 9보다는 좀 커야 되겠고 루트 80보다는 좀 큰 그런 형태가 된다면 뭐 9, 10, 11, 12 이렇게 쭉 나가는데 뭐 수직거리로 갔을 때는 지름 길이가 10이니까 12보다 더 커질 때는 없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자연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근데 좀 신경 써야 될 과목들은요. 이런 부분들은 대칭 구조라서 두 개씩 존재하겠고 요거는 뭐 지름이니까 지름 하나니까 한 개씩 이렇게 존재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는 뭐 7개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대칭된다는 이야기는요. 요렇게 되는 부분에 9가 있으면 요렇게 되는 부분에 9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이런 부분들 이제 두 개씩 나온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딱 숫자 보고 뭐 4개 이렇게 답하면 큰일 나겠죠. 자, 자연수가 된 현 개수는 자, 7개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뭐 현 부분에서 뭐 수직될 때가 가장 짧다라는 부분들, 지름일 때 가장 길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인지하고 있으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효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에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관계가 쭉 나와 있을 때, 자, 옳은 관계들을 보기에서 찾아달라라는 얘기. 이런 부분들을 좀 하려면 이제 집합 포함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R하고 교집합 Qhen 부분들이 R이다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R 집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P 집합 안에 P 집합이 아니라 Q 집합인데 Q 집합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런 부분을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자, 뭐 눈에 좀 들어오는 부분도 하겠습니다. P 차집합 Q 이런 부분이 P다 이런 얘기는 P만 있는 부분들이 P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P하고 Q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P 집합이 따로 이렇게 좀 그려달라 이런 형태의 벤다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됐죠? 가운데 부분 또 뭡니까? P 교집합 R 집합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그럼 이 부분이 공집합이 되라는 얘기니까 P하고 R하고도
이 벤 다이그램 그리면 뭐 이미 다 끝났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포함 관계가 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살펴봐 달라 이런 얘기인데,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Q 집합하고 R 집합 비했을 때 Q 집합이 더 큰 집합이죠. 그럼 필요 조건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그럼 정의 좀 살펴보면 되죠. P면 Q가 참이다 라는 얘기는 P 집합, Q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알려져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충분 조건이다,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된 부분들이 정의죠. 집합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을 때 주어가 작은 집합이냐 큰 집합이냐 이런 형태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어 Q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Q 집합이 뭐 P 집합 큰 집합이니까 필요 조건이다. 맞는 이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P는 P의 그럼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쪽들을 얘기해 줄 거고, Q 집합하고 또 비교해 주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P의 여집합이 더 큰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충분 조건이다. 잘못했죠. 필요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R 집합은 P의 여집합 부분인데 이게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럼 충분 조건이다. 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마지막에 답해가는 거는요, 뭐 집합의 포함 관계, 자, 이거 알아주면 되는 거니까 뭐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 포함 관계를 살펴가는 부분들이 우선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정의 부분들이 학습이 돼 있어서, 정의 부분들이니까 학습이 돼 있어서 집합의 포함 관계로 알아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되어 있으면 큰 틀에서 이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3번 마무리합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주어져 있습니다. PQ, Q 집합 뭐 범위가 다 되어 있네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P의 여집합이 Q 집합에 쏙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K제곱, 뭐 크다의 반대가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이 부분들이 뭐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그죠? K하고 3K 이렇게 처리해서 쭉쭉 가면 되는 거니까 뭐 범위 자체가 뭐 좀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K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X-K, X-3K 처리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집합을 좀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겠죠. 자, Q집합이 뭐 영역이 좀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Q집합을 좀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 자체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9 이렇게 표시를 해서 쫙 표시해 주면 되겠고, 근데 이제 K 값이 양수가라고 해주면 이 부분들은 이렇게 뭐 색칠을 슝슝슝슝 해가지고 가면 되죠. 뭐 K, 3K에서 표시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 3K 값이 9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뭐 0일 때는 무조건 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고 0 여기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보다 작다 해서 결과가 나오겠고요. 자, 뭐 벤다그램표 다시 하나 더 그리지 말고 여기다 그냥 하죠. 뭐 K 값이 0보다 작으면 오히려 3K K 이렇게 처리가 되죠. 더 작은 숫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3하고 3K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뭐 같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됐고, 이 두 개의 부분들을 좀 합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뭐 마이너스 1 에서부터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4개가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범위들을 그에 맞춰서 구해가는 부분들, 뭐 전체적인 뭐 범위 표시를 좀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사실만 좀 기억해주면 되죠. 이게 이제 뭐 문자 자체가 이제 K 문자로 되어 있는 범위 형태로 표시가 돼가는 거니까 K 값이 양수, 그 다음에 음수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접근한다는 사실만 명확히 좀 잘 알게 되면 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먼저 이렇게 충분 조건이나 포함 관계 좀 살펴가는 부분도 또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기본적인 항목들을 결합시킨 그런 내용들이니까 뭐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복습을 통해서 조금 얽혀 있는 부분들을 좀 학습해 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학생이 30명인 성신의 반에서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21명, 영어 좋아하는 학생 17명이었습니다. 근데 수학을 좋아하고 영어는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네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 딱 표시했을 때
수학은 좋아하는데 영어는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이런 부분이죠. 뭐 집합을 A 집합, B 집합이라고 따지면 뭐 A차 집합 B에 해당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뭐 A 집합의 명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주어진 부분들이 최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쪽 이제 교집합에 대한 이 부분들이 크냐 작냐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이 교집합이 커지게 되게 되면 이쪽 부분들은 이제 작아지겠고 교집합이 또 작아지게 되면 이 부분도 이제 커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 21명, 17명 주어진 이 상황에서 어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벤 다이그램 자체가 A 집합 이렇게 수학 부분 됐을 때 영어 부분들이 완벽하게 안으로 쑥 들어가서 영어 17명 이렇게 영어 좋아하는 학생은 뭐 수학을 자동으로 좋아하는 이런 모양이라면 자 바깥쪽에 이제 4명 정도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죠? 최소값이 되겠죠. 교집합이 최대한 커졌으니까 최소값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언젠가요? 그럼 이제 교집합이 가장 적어진다 이런 형태가 될 때는 합집합이 이제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A 합 B 이 부분들이 뭐 전체가 되는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자 21 더하기 17 빼기 교집합 이렇게 찬 부분들이 30명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x가 이제 8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벤 다이그램 자체가 교집합 부분들이 8명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부분들은 뭐 13명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이었죠? 17에서 빼는 거니까 이거 9명 이렇게 처리되는 모양. 물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13명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 최대 되는 부분들, H차 집합 B 부분들을 구하면 합하라. 합하면 뭐 17명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금 이제 일반적인 문제 부분에서는 이 교집합 부분들이 어떻게 최대 최소가 되느냐 주로 이제 많이 질문하는데 그걸 좀 방향을 좀 살짝 바꿔서 수학을 좋아하고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 이런 형태로 좀 표현을 바꾼 형태로 좀 살짝 응용 문제를 낸 건데요. 자, 그 부분들은 역시 그냥 A 집합이 고정된 명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집합 부분들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결국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질문한 거고 큰 틀에서는 또 똑같은 형태의 취지에서 낸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15번 마무리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A가 그 다음에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Y축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원 위의 점 P하고 AP 더하기 BP 최소값 문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A 값이 주어져 있고 원의 점 B에 대해서 이 부분들 뭐 어떤 거리합 이 부분들은 똑같은 문제가 왔거든 나오는데 한 점을 좀 대칭 이동해야 되겠죠. 그럼 A점을 대칭 이동해서 마이너스 2,0 뭐 A 프라임 좌표를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의 점하고 이제 거리 최소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 점하고 원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라면 그러면 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중심 연결해 가야 되는 거죠. 중심 연결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중심을 쫙 연결해 가고 있고요. 이때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만나는 점, 이 점이 이제 B점이 됐을 때 이 거리가 이제 최소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문제 자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대칭 이동한 마이너스 2,0 되어 있고요. 중심 좌표가 6,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 거리를 열심히 좀 잘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8제곱 더하기 4제곱 처리해 주는 거니까 4 공통 튀어나가고 2제곱 더하기 1, 뭐 4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루트 5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구한 다음에 그럼 이제 반지름 부분을 좀 빼줘야 최소가 되겠죠. 반지름 부분들이 이 처리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4루트 5 문제에서 최소값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4루트 5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이 부분하고 이제 매치업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4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2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뭐 원까지 등장한 뭐 그런 이제 응용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AP 더하기 BP 거리 최소에서 이 부분들 뭐 대칭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뭐 대칭 이동해서 놓고 그럼 이제 직선 거리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점하고 원 사이의 관계 그러면 이제 뭐 점하고 점 연결해 가는 거죠. 중심을 좀 연결해 가는 이 부분들이 풀의 키포인트다. 이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돼 있다면 뭐 그곳에서부터 이제 반지름 빼서 최소 거리 만약에 최대를 물어보면 이제 최대는 물어볼 수가 없는 건가요? 어쨌든 뭐 최대를 물어본다면 혹시라도 뭐 중심을 이렇게 통과해서 반지름을 좀 더하게 되는 형태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뭐 두 점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기 빼기에 관한 그런 문제의 개념 유형으로 귀결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6번 조금 도형이 나와서 우리를 겁주는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도록 노력을 조금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A 값의 범위 주어져 있고요. 원 방정식이 쫙 나와 있는데 좀 정리가 좀 덜 돼 있군요. 정리 좀 해야 되겠죠. x-2a의 제곱 처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뭐가 되겠습니까? y 플러스 3a의 제곱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a 하면서 제곱할 때 4a 제곱이 생겼고 9a 제곱은 이쪽을 좀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 양식해서 마이너스 8a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원 넓이라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파이에다가 r 제곱 부분들이 이렇게 수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주어진 식의 뭐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a에 관한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해가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차 함수 이렇게 처리되는데 최고차가 양인 2차 함수니까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꼭지점에 a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계통이니까 a 값이 1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위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대칭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3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9, 36 이렇게 되나요? 오, 3, 8, 24 더하기 15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얼마인가요? 12에다가 더하기 해준 12를 또 더하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7파이에서 답을 구해가는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번 문제 끝났고 2번 문제 a 값이 2일 때 뭐 그럼 원 방정식 좀 다시 정리해야 되겠죠. x-2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a의 제곱해서 뭐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중심좌표가 2a인데 a 값이 2란 얘기는 4,2 a 값이 2란 얘기는 마이너스 6 처리가 되겠고 반지름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지름은 되겠지만 2를 대입해주면 4, 4, 16에다가 2, 8, 16에서 플러스 15 이렇게 되니까 루트 15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다. 평행 이동하니까 x좌표가 5, y좌표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고요. 이동한 후 다시 y는 x 대칭 이동한다. y는 x 대칭을 이동하게 되면 x좌표, y좌표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반지름은 이제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되겠습니다. 이때 원방정식을 구하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원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이퀄 15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해서 원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뭐 굳이 풀어서 쓰지 않아도 되겠죠. 뭐 깔끔하게 정리된 이런 내용으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원 대칭 이동하고 뭐 평행 이동했을 때 이 부분들을 뭐 이 식에서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부분들 중심좌표 반지름 구해놓고 원은 평행 이동 대칭 이동해서 반지름 변화가 없으니까요. 중심좌표의 변화들만 정확하게 살펴서 그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좀 정확하게 잘 이용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은 자연수가 되겠고요. 부분 집합했을 때 A는 원소가 6개이고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합이 43입니다. 라고 가르쳐져 있고 상수K에 대해서 B 집합이 좀 특이하네요. A 집합 원소에다가 K를 전부 다 더하게 해서 자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요. 가령 뭐 A, B, C, D, E, F 이렇게 원소가 있다라고 치면은 A 더하기 K, B 더하기 K, C 더하기 K, D 더하기 K, E 더하기 6개를 다 써야 됩니까? 더하기 K 뭐 이런 형태에서 이쪽이 이제 A 집합, 이쪽이 B 집합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교집합도 좀 생기고요. 합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75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뭐 A 원소의 합을 쓰가는 뭐 기호를 뭐 SA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 부분들이 지금 뭐 43이다 주어져 있고 SA 합비의 원소의 합이 뭐 75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SA 합비의 원소를 좀 전부 다 더하게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 A 집합의 원소의 합을 다 구하고 B 집합의 원소의 합을 다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겹치는 부분 두 개 구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계산을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요 이게 뭐죠?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그런 거랑 뭐 거의 동일한 패턴의 식을 좀 세워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75가 되겠고 43. 자, B 집합은요 A 집합에다가 다
K가 이렇게 더하게 된 거니까 43 더하기 6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교집합은 대신 원소가 써져 있으니까 이걸 좀 더하면 되겠습니다. 13에 23 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이런 내용. 됐습니까? 자, 75가 되겠고 23이 빼지면 20 나오니까 63 처리됩니까? 6K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6K라는 값이 2항에서 빼니까 12가 되나요? 그럼 K 값이 2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K 값이 구했는데 AB 집합을 원소 나열법을 원소를 좀 전부 다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어떻게 해줄까요? 뭐 집합을 좀 만들면 되죠. A 집합, B 집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은 교집합의 원소가 5, 8, 1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5, 8, 10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K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B 집합의 원소라고 생각하면요. 이만큼 줄어들어 있는 3, 이만큼 줄어들어 있는 6 있어야 되겠고 10에서 2준 8, 이 부분은 안 되죠. 근데 원소가 6개니까 이제 원소 5개 만들고 원소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만큼 또 이 집합을 그걸 또 A 집합의 원소라고 해주면 2 더하기 한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2 더하기 한 7이 있어야 되겠고 10은 겹치는 거니까 됐고 여기 이제 12 그 다음에 이제 원소 하나가 좀 뭔가 좀 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뭐 A 집합의 원소를 좀 처리를 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요. A 집합의 원소들을 3, 5, 6, 8, 10 그리고 이제 뭔가 X 이렇게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뭐 문자를 아까는 좀 썼는데 X를 갑자기 등장하면 안 되겠고 뭐 이거 뭐 A라고 좀 해주면 되죠.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해줬을 때 자, 원소 총합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처리해 주면까 요게 8에다가 요게 8이죠. 그러니까 8, 6, 8, 10 A 이렇게 처리되고 계산 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24 16에 22가 되는 건가요? 22에다가 32 플러스 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문제를 보았을 때 A 집합의 원소 합이 4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나머지 원소 하나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1이 되는 거죠. A 집합의 원소는 11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11.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원소 또 이만큼 또 더하게 되는 원소가 있어야 되니까 13이 또 자동으로 원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깔끔하게 A 집합의 원소를 좀 써달라. 그러면은 3, 5, 6, 8, 10, 11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B 집합은 또 써달라. 그러면은 5, 7, 8, 10, 12, 1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집합의 원소를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큰 흐름틀에서 이제 풀이하는 뭐 방법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에서 뭐 집합을 좀 만들어 갔을 때 특별하게 이렇게 돼 있다면 K를 더하게서 이제 B 집합 만들어 가라 뭐 뜻 파악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이제 원소에 합이 되어 있는데 이 합에 대한 원소 부분들이 요게 이제 중요한 원리죠.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와 똑같은 패턴에 의해서 개념 정리가 될 수 있겠다. 대입해서 이제 뭐 K 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갈 때는 이제 교집합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요걸 이제 뭐 B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A 집합 원소 이게 A 집합이라고 하면 B 집합 원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대신 이제 겹치는 부분 나오는 게 아닙니까? 원소 이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양. 근데 이제 뭐 합 가르쳐준 부분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나머지 원소까지도 구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A 집합, B 집합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복잡해진 것 같아서 큰 흐름틀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좀 살짝 좀 설명드렸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효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소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다. BC 위에 점 P에서 내린 수선의 발 MN이라고 하고 다음을 구하라. 뭐 조금 내용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좌표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에 A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3 4, 2, 3, 4,3 이쯤 뭐 A점 좌표, B점 좌표 잡으면 되나요? 4,3 잡으면 되겠고 C점 좌표 2,0 해서 C점 좌표를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있다. 연결을 좀 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 BC 변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P가 있다.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예요. 좌표가 이제 A, B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각각 AB에다가 수선의 발들을 이렇게 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요? AC의 연장, 이건 이쪽에 내려지는데 해서 이제 좌표들을 뭐 AB에 내린 거 MN,
AC 위니까 뭐 이곳에 뭐 n 좌표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PM 길이, 그 다음에 무슨 길이죠? PN 길이, 이런 길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또 AB 길이도 필요한 거니까 AB 길이는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요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AC 길이는 뭐 금방 이 처리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주어진 식들이 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주면 될까요? 자, 뭐 이때는 좀 이런 길이를 좀 x, y 미리 이렇게 좀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자체를요.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 이제 무슨 풀이를 하냐면요, 삼각형 ABC 넓이를 좀 구하게 되면, 자, 전체 넓이는 2분의 1, 밑변 길이 2에다가 높이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이걸 좀 이렇게 좀 쪼개서 달리 구한다고 생각하면 2분의 1에다가 5x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2y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이제 관계식이 나오죠. 5x 플러스 여기가 뭐 전체 2 곱하기 해주니까 2y는 6이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풀어야 될 것은 AB 길이가 5니까 그럼 PM으로 나누니까 x분의 5 더하기, 그러면 이제 뭐죠? 또 그 다음에 좀 뭐 PN 길이를 y라고 놨고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길이가 좀 아니 맞죠? y분의 2 이런 형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들의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들은 뭐 xy 나와서 최소값 하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어떤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까요? 자, 문제는 위에 구해놓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면 되겠습니다. 5x 플러스 2y를 좀 곱하기 하고요. 근데 이 계산 결과가 6이니까 6으로 좀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뭐 1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x분의 5 더하기 y분의 2 해서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6분의 1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문제 역수 모양들을 보이니까 전개를 해주면 되죠. 5, 25 플러스 4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x분의 10 y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엔 또 뭐가 되죠? y분의 10 x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10x 10y 맞죠? 자, 이런 형태. 자, 그럼 이제 문자들이 이제 역수 관계가 보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제 산술기하를 사용해주면 되겠죠. 산술기하. 됐습니까? 6분의 1에 여긴 29는 그대로 처리되게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2배 루트 곱하기 해주면 이제 10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0으로 풀리니까 20 되겠고, 그러면 결과가 또 얼마 되는 거예요? 6분의 되겠고 20 되는 거니까 뭐 49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6분의 49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처리가 돼서 나왔는데, 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최소값 구했습니다. 6분의 49. 자, 그때의 y좌표를 좀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길이들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서 뭐 풀이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y좌표를 구하라. y좌표는 이제 b를 구하라는 얘기. 그럼 우리 길을 y를 놨으니까 그냥 y값 구해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산술기하평균을 좀 여기서 사용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술기하평균 좀 쓴 거니까 뭐 되죠? x분의 10 y 부분하고 y분의 10x 이 부분들이 좀 뭐 같아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뭐 10 약분되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부분이 같아지는 거니까 y하고 x 값이 좀 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x하고 y의 값이 같을 때였다. 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요, 이런 관계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xy가 같아지는 거니까 7y는 이퀄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우리는 y값 구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y값은 얼마? y값은 7분의 6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즉 여기서 b값이 이거의 y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 b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b값이 이퀄 y값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7분의 6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최소값은 얼마를 구했었죠? 최소값은 6분의 49 이렇게 되는 최소값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풀고 나서 보니까 아이디어가 좀 상당히 필요한 그런 내용이 좀 담겨있네요. 됐습니까? 그냥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의 관계식들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의 최소값을 그냥 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인데 그냥 구한 게 아니라 관계식을 좀 이용해서, 그래야만 문자 관계들이 좀 처리가 되는 거죠. 좀 풀어드리긴 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하나가 딱 우리를 좀 괴롭히네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맨 처음에 좀 아이디어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넓이에서부터 관계식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 관계식과 관련돼 있어서 나중에 이제 풀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좀 이렇게 좀 곱하기 하고 나누게 되는 이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복습해서 조금 응용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19번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는데 잘 이해됐길 바라겠고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좀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효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